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질문다락방 9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종이접기 공학인데요. 종이접기와 공학, 뭔가 두 단어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연관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아마 교수님 강연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두 분야가 어떻게 연관성 있게 합쳐졌는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미래의 공학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교수님의 연구 과정을 지켜보고 오셨을 텐데요. 저도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산업계에 활용될 만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마지막 교수님의 그런 광고까지 나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멋진 연구로 발표해주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강의를 보고 온 학생들이 많을 텐데 교수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종이접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럼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는 어떤 걸 좋아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거의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냥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꿈이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장난감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레고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난감 회사나 이런 데 취직하는 게 그렇게 좀 쉽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좀 제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에 가보자.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대학원에 오게 됐고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저는 생각해보면 레고랑 과학 상자 같은 것들 막 조립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하시는 학생이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좋아했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날 행사 있으면 꼭 나가고 아마 요새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저희 때는 그런 과학의 날 행사에 꼭 그렇죠. 과학 상자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물로켓 날리고.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했었죠. 그런 경험들이 혹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는지가 또 궁금한데. 그때 어떤 지식이나 기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저는 그런 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집요하게 그래도 물고 늘어지고 어쨌든 내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상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항상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좀 특이한 거를 많이 했던 네.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도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집요하고 괴짜 같은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연구를 끝까지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대학원 진학 후에 종이접기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접기라는 분야와 공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해서 접목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 대학원 진학했을 때는 정말로 그냥 좀 특이한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제 그 지도 교수님이 워낙에 특이한 로봇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 강연 영상에도 마지막에 있었었는데 그 데이비드 스타겔이라는 미 공군 연구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종이접기 프로젝트의 시작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종이접기를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런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분야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흘러 오다 보니 또 눈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게 되신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겠다라고 처음부터 당연히 예측을 해도 그렇게 예측대로 안 되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엔 항상 중요한 게 결국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의 그런 종이접기 최적화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물론 박사과정을 하실 때는 AI 툴 같은 게 엄청 활발히 활용되진 않았겠지만 지금은 보면은 그런 AI 툴들이 인간의 뇌보다 더 최적화를 더 잘 해주는 느낌이라서 혹시 그런 AI 관련 툴 혹은 뭐 컴퓨팅 능력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데 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에서 AI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컴퓨터도 최소한으로 쓰고, 심지어 옛날에는 뭐 계산하시는 분들 주판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네. 거의 거기서 지금 컴퓨터로 넘어가는 수준에 AI를 쓰지 않고서는 AI를 연구하는 것과 활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AI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도 AI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그런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실험, 데이터 분석, 이 각종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AI의 세대가 왔을 때 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요새 심지어 보면은 AI가 논문도 써주고 실험 계획도 맞죠.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제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 사람이 더 AI를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결국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AI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해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AI를 쓸 수 있어야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만약 진짜로 기술적인 것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결국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종이를 접고 펴는데도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야 하는 것처럼 실제 타이어가 접혀지고 펴지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외부의 힘이나 에너지가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힘이나 에너지들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건지 또 어떤 원리로 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접는 종이접기와 실제 이런 공학적인 종이접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하면 구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종이접기 공학을 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례로 저 바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 유압 구동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기구 보면은 유압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퀴에서도 그래서 설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그런 유압 구동기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퀴가 모양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면은 바뀌는 곳마다 그걸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접기 패턴을 잘 설계를 해서 딱 유압 구동기 하나만으로도 전체 모양이 바뀔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고 그런 것들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바퀴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종이접기를 가지고 사실 그냥 접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접어도 다 접혀요. 그냥 네. 다 이렇게 선 놓고 뭐 하면 되죠. 근데 걔를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잘 펼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형상을 우리가 쓰기 불편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동차의 구동을 위해서는 바퀴 4개가 한 번에 모양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들도 유압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바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도 당연히 저희가 해석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유압을 또 제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플래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될 복합적인 문제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패턴을 통해서 접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얘를 어떻게 구동할까? 그리고 어떻게 또 제어를 할까? 어떻게 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까?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엮여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로보틱스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구동을 하는 게 더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융합적으로 뭐 유체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공학자들한테 공통으로 그 적용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학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학문이고 그래서 간혹 그 친구들 중에는 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은 그 아이언맨 네. 같은 거기 주인공은 다 혼자 하잖아요. 네. 어떤 세계적인 천재가 있어서 막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있고 막 그런 멋진 걸 꿈꾸지만 사실 현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이나 남들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남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지금은 오늘 소개는 많이 못 드렸지만 우주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나 또 예를 들어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뭐 달 탐사를 한다 아니면 태양계 탐사를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죠. 네. 그거는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맞춰서 또 보면은 열만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공이나 극한 환경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고 저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의 형상이 뭐 가로로 직경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퀴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계속 커진다면 그 바퀴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수교나 이런 교량들을 생각해보면은 다리가 단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꽉 채워놓지는 않거든요. 현수교나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아치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줄을 이어놓거나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어떤 구조를 설계할 때 이 형태나 이런 배치에 따라서 훨씬 효율적인 구조가 있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즉 안이 비어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거기를 효율적으로 딱딱 맞춰서 채울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높은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어려웠던 점이 그 안에를 이렇게 비면서 조립이 되지만 그 안에는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다시 안에 조립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형상을 껍데기만이 아니라 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우주 프로젝트, 펼쳐지는 팔이라든가 또 다른 바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리퍼 이런 것도 있는데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조들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 혹은 뭐 종이접기 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주제가 종이접기긴 했지만 사실 종이접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접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어도 만약 저는 이런 상상하는 것들을 좋아했고 계속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수단이 그냥 종이접기가 됐을 뿐인 거죠. 즉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종이접기를 가지고 마음껏 상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는 것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부를 하는 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고 엄마가 시키고 부모님이 시키고 착한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게 곧 나의 능력이자 힘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상상력을 풍부히 늘리시고 또 그 와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 과학적인 지식들이 분명히 쓰일 테니까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초 공부들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